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한스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75입니다. 9월 17일 시티증권이 아스테라랩스라는 회사에 제시한 새로운 목표 주가입니다. 이전 목표가 $160에서 무려 72%나 올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목표가 조정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AI 혁명에 숨겨진 핵심 인프라를 쥐고 있는 한 회사에 대해 월가가 시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가는 9월 18일 $262.90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9월 26일 $197.78로 급락합니다. 무려 25%나 빠진 겁니다. 9월 29일에는 약 $201.64 수준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대체 이 짧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스테라랩스의 진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말이죠.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법한 이야기들, 그것들이 정말 사실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하니까요. 첫 번째, CT의 $275 목표가. 네, 이건 사실입니다. 9월 17일 CT는 정말로 목표가를 $160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스테라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스콜피오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팔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X 시리즈 모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AI 노출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CT는 여기에 더해서 10월 중순에 열리는 OCP 글로벌 서밋을 앞두고 30일 상승 촉매 관찰 대상으로까지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얘기죠. 두 번째, 놀라운 2분기 실적. 이 회사의 2분기 실적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출이 1억 9,193만 달러,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0%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5,122만 달러, 전 분기보다 61%나 증가했고요. 총이익률은 76%입니다. 76%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나 받는 수준입니다. 하드웨어 칩 회사가 이 정도 마진을 내는 건 정말 특별한 겁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1억 3,54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금은 10억 달러 이상 쌓여 있고 빚은 한 푼도 없습니다. 세 번째, 최근 주가 급락. 이것도 사실입니다. 9월 18일 주가는 $262.90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9월 26일에는 $197.78로 떨어졌습니다. 약 25%가 증발한 겁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는 약 $201.64 수준으로 소폭 회복했습니다. 첫째, 인텔과 엔비디아의 파트너십.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죠. 인텔과 엔비디아가 손잡으면 아스테라는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9월 18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함께 AI 인프라와 PC용 칩을 개발하기로 했죠. 핵심은 NVLink라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엔비디아 GPU끼리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전용 기술입니다. NVLink 5 세대는 PCI Gen 5보다 약 14배 빠른 대역폭을 자랑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스테라는 PCI와 CXL 생태계의 리더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엔브이링크는 서울 부산 사이를 오가는 고속철도 KTX 같은 겁니다. 특정 구간, 초고속 GPU 간 연결에 특화되어 있죠. 반면 아스테라의 PCI 기술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만 같은 겁니다. GPU뿐 아니라 스토리지, 메모리, 네트워크 등 데이터 센터의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쟁이라기보다는 보안 관계에 가깝습니다. NVLink로 연결된 시스템도 여전히 PCI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특정 워크로드에서 PCI 이유 의존도가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은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둘째, 내부자 매도 이야기. 이것도 많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임원들이 주식을 팔았다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FO인 마이클 테이트가 8월 14일에 10만 주를 팔았습니다. 약 $1911만 달러어치입니다.
CEO인 지텐드라 모한도 8월 18일에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이건 좀 다릅니다. RSU, 그러니까 제한 주식이 풀리면서 세금을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판 겁니다. 이런 걸 sell to cover라고 부릅니다. 4만에서 4만 5천 주 정도였습니다. CEO인 산제이 가젠드라는 5월부터 8월까지 2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룰10 B5-1이라는 규칙에 따른 거라는 겁니다. 룰10 B5-1이 뭐냐면요. 임원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자동으로 주식을 파는 방식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죠. 미리 정해둔 가격이나 날짜에 자동으로 매도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급히 팔았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CEO는 여전히 약 217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발행 주식이 얼마냐면 약 2에서 1.5% 정도입니다. 일부는 신탁 등을 통한 간접 보유도 포함됩니다. 임원들 대부분이 세금 납부나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목적으로 일부만 매도했고 여전히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안심해도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임원들이 다 도망간다는 식의 극단적 해석도 맞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AI 인프라에 생긴 큰 문제.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구글의 제미니라는 AI 모델, 이게 칩을 6천 개 이상 사용합니다. 메타의 ля마3는요, GPU를 2만 4천 개 넘게 쓴답니다. 수만 개의 GPU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명절 때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히는 거죠. 데이터 고속도로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스테라랩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세 가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RES. 이건 PCIe와 CXL 신호를 멀리까지 깨끗하게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전화기로 장거리 통화하면 잡음이 많이 끼었죠? RS는 그 잡음을 없애주는 증폭기 같은 겁니다. CT의 애널리스트들 추정으로는 AI 서버의 80% 이상에서 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지금은 PCIe 6.0 세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레오. 이건 CXL 메모리 컨트롤러입니다. AI가 뭘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메모리입니다. 계산을 하려면 데이터를 어딘가에 담아둬야 하니까요. 레오는 그 메모리 공간을 확 넓혀줍니다. 여러 서버가 메모리를 나눠 쓸 수도 있게 해주고요. 세 번째, 스콜피오의 핵심입니다. 이 제품이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콜피오는 스마트 패브릭 스위치입니다. GPU들을 직접 초고속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콜피오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P 시리즈, 이건 2025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미 팔리고 있고 회사는 올해 스콜피오 매출 비중이 10% 이상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X 시리즈, 이건 더 강력한 버전입니다. 2025년 말에 샘플 출하가 시작되고 2026년에 본격적인 대량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CT가 $275 목표가를 제시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X 시리즈의 전망이 좋아서입니다. 왜 스콜피오가 특별한가?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 마블 같은 큰 회사들도 스위치를 만듭니다. 그런데 왜 아스테라가 주목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회사들의 스위치는 만능 선수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하다 보니 AI에 딱 맞게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스테라의 스콜피오는 다릅니다. 이건 AI 전문가입니다. 처음부터 오직 AI 워크로드만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력 소비는 더 적습니다. 성능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 총 소유 비용 TCO가 낮아집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료도 아끼고 성능도 좋으니 당연히 매력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론은 그렇다 치고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숫자로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2025년 2분기 실적 정말 놀랍습니다. 매출이 1억 9,193만 달러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0% 늘었습니다.
전 분기보다도 20%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5,122만 달러. 전 분기가 3,182만 달러였으니까 61%나 뛴 겁니다. 총이익률은 76%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보통 반도체 회사들의 총이익률은 50에서 60% 정도입니다. 그것도 잘 나가는 회사들이요. 그런데 76%라는 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받는 수준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1억 3,54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금은 10억 달러 이상 쌓여 있고 빚은 한 푼도 없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이 성장을 만들었나? 첫째, 제품 라인업의 확장. PCIe 6 포트폴리오가 양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스콜피오 P 시리즈 스위치는 여러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스콜피오 매출 비중이 10% 이상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올 X 시리즈까지 더하면 성장은 계속될 겁니다. 둘째, 탄탄한 파트너십. 엔비디아와는 엔브일링 퓨전 에코시스템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알칩 테크놀로지스와는 AI 렉스케일 커넥티비티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마이크론과 함께는 지난 8월 FMS 컨퍼런스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PCIe 6 기술로 초당 100GB 이상의 처리량을 달성했거든요. 이건 업계 최초였습니다. 셋째, 시장에서의 위치. CT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로 AI 시스템의 80% 이상에서 아스테라의 리타이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버를 만드는 OEM 제조사들과도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주가가 떨어진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 이야기입니다. 9월 17일 CT가 터뜨렸습니다. 목표가를 160달러에서 275달러로 무려 72%나 올린 겁니다. CT는 여기에 더해서 30일 상승 촉매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산호세에서 열리는 OCP 글로벌 서밋, 여기서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기대한 겁니다. 시장은 흥분했습니다. 주가는 9월 18일 262달러 90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9월 18일부터 22일 사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 파월 의장의 발언. 연준 의장 파월이 한마디 했습니다. 성장주들이 과대평가된 것 같다. 이게 뭐냐면요. 고금리 시대의 미래 성장을 담보로 높은 가격을 받는 주식들 조심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고 PER, 그러니까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배수가 높은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테라의 PER은 얼마였을까요? 약 300배가 넘었습니다. 업계 평균이 28배 정도인데 10배가 넘는 겁니다. 두 번째 충격, 엔비디아 인텔 파트너십. 똑같은 9월 18일 엔비디아와 인텔이 5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는 거 아니야?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직접 경쟁이라기보다 보완 관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약재, 내부자 매도 뉴스. 8월에 있었던 임원진 매도 사실이 9월 들어서 더 크게 조명됐습니다. CFO가 1,900만 달러어치, COO가 수천만 달러어치 팔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네 번째 타격, 기술적 조정. 9월 24일 주가가 하루 만에 10.8% 폭락했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1,000만 주가 넘게 거래됐죠. 9월 26일에는 197달러 78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25%나 빠진 겁니다. 그리고 현재 9월 29일, 지금은 약 201달러 64센트 수준으로 소폭 회복했습니다. 시장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바닥일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아스테라의 적정 가치는 대체 얼마일까요? 월가는 지금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낙관론자들 입장은 아직도 싸다. CT의 논리 목표가 $275. CT는 명확합니다. 스콜피오 X 시리즈가 예상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CT의 예측을 보면요. 2025년 매출 추정치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10% 높습니다. 2026년 매출 추정치는 12% 높고요. 왜 이렇게 자신 있을까요? 첫째, 대체 불가능하다. CT 애널리스트들 추정으로 AI 시스템의 80% 이상에서 아스테라 제품을 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GPU는 교체할 수 있어도 인프라는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스위칭 코스트가 큽니다. 둘째, 소프트웨어급 마진 76% 총이익률. 이건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마진은 더 좋아질 겁니다. 셋째, 제품 사이클. 스콜피오 P 시리즈는 이미 팔리고 있습니다. X 시리즈는 2026년에 본격 양산됩니다. PCIe 7.0도 준비 중입니다. 제품 파이프라인이 탄탄합니다. 넷째, 전략적 파트너십. 엔비디아, AWS, 마이크론, 알칩 등 이런 회사들과 함께 일합니다. 이게 그냥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모건 스탠리, 도이체방크도 $200 이상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회의론자들 의견은 거품이다. 하지만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미쳤다. PER 300배 이상, PSR 주가 매출 비율은 50배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의 50배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간 완벽하게 성장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작은 실망만 있어도 주가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요. 고객 집중도 리스크, 매출이 소수의 하이퍼스케일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이 올해는 우리 주문 줄일게요 하면 회사 실적에 큰 타격입니다. 경쟁이 만만치 않다. 브로드컴은 거대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자원도 풍부하고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마블은 데이터 센터 칩 전문 기업입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반격할 겁니다. 인텔, 엔비디아 파트너십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내부자들은 팔고 있다. CFO가 $1,900만, COO가 수천만 달러어치. 룰텐 B5-1이라고 변명하지만 타이밍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기술 표준 전쟁. PCIe 6.0이 표준이 될까요? 7.0으로 넘어갈까요? UA-링크가 살아남을까요? 다른 인터커넥트가 이길까요? 표준 전쟁에서 지면 투자는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어느 쪽이 맞을까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스테라는 뛰어난 회사입니다. 기술도 좋고 실적도 좋고 파트너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그 모든 미래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지는 시간이 답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 전망 3에서 6개월.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산호세에서 OCP 글로벌 서밋이 열립니다. 여기서 뭔가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 새로운 파트너십, 새로운 제품 뭔가 깜짝 소식이 있을 수 있죠. 11월 초 아마도 3일 전후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미정입니다. 여기서 스코피오의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Ie 6.0 채택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블랙웰 플랫폼과 연계되면서요.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합니다. PER 300배가 넘는 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거시경제도 불확실합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성장주 전반이 악세라면 아스테라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 예상은요. 단기적으로는 $180에서 $240 사이를 오갈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 전망이라서 3년.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아스테라는 AI 인프라의 인텔이 될 것인가? 인텔이 PC 시대에 CPU로 왕좌에 올랐던 것처럼 아스테라가 AI 시대의 커넥티비티로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낙관 시나리오.
스콜피오 P 시리즈가 잘 팔립니다. X 시리즈가 2026년에 대박을 칩니다. UA링크 생태계가 성장합니다. 이터넷, 차세대 CXL 같은 신규 제품도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가 200에서 $300도 가능합니다. 보수 시나리오, 경쟁이 심해집니다. 브로드컴, 마블이 반격합니다. 마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성장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 가치는 100에서 $150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단기 조정이 왔을 때 180에서 $200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손절 라인은 명확히 하세요. 150에서 $170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12개월 목표는 250에서 $275.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150에서 $170 구간까지 추가 조정이 오면 그때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진입하는 겁니다. 18개월 목표는 $200. 장기 투자자라면 3에서 5년.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믿으신다면요. 다만 변동성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18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300 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의 펀더멘털입니다.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는지,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지. 장기 목표는 250에서 $350.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첫째, 분산하세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타이밍을 잡으세요.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조급함은 버리세요. 좋은 회사는 기회가 또 옵니다. 셋째, 실적을 지켜보세요. 11월 3분기 실적이 중요합니다. 스콜피오 매출이 실제로 나오는지, 가이던스는 어떤지. 넷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가가 오른다고 흥분하지 말고 떨어진다고 패닉하지 마세요. 원래 계획대로 차분하게 움직이는 게 이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스테라랩스 투자할 만한 회사일까요? 이 회사의 장점들, 기술력은 검증됐습니다. CTA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으로 AI 시스템의 80% 이상이 이 회사 제품을 씁니다.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고객사 명단을 보세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아무나 쓸까요? 최고만 씁니다. 수익성이 놀랍습니다. 76% 총이익률, 반도체 회사 치고는 아니 어떤 회사든 치고 대단한 수준입니다. 재무가 튼튼합니다. 현금 $10억, 빚 0원, 불황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성장이 보입니다. 스콜피오 P 시리즈는 이미 팔리고 있습니다. X 시리즈는 2026년에 나옵니다. PCI 7.0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2에서 3년 성장 스토리가 명확합니다. 파트너가 든든합니다. 엔비디아, AWS, 마이크론, 알칩 이런 회사들과 함께 일한다는 건 업계에서 인정받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부담됩니다. PER 300배 이상, PSR 50배 이상. 이건 미래 10년을 다담은 가격입니다. 작은 실망만 있어도 주가는 요동칩니다. 고객 집중도가 높습니다. 매출이 몇몇 하이퍼스케일러에게 쏠려 있습니다. 한 곳이라도 주문을 줄이면 타격이 큽니다.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브로드컴, 마블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시장은 결국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표준이 불확실합니다. PCI냐 다른 인터커넥트냐, UA링크가 표준이 될까, 다른 기술이 이길까. 표준 전쟁에서 지면 끝입니다. 내부자 매도가 찜찜합니다. 규칙에 따른 거라고는 하지만 타이밍이 좀 그렇습니다. 임원들도 지금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제 최종 판단, 아스테라랩스는 좋은 회사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술도 좋고 실적도 좋고 미래도 밝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가 곧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가격이 문제입니다. 현재 주가 약 $201는 향후 10년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려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주가는 크게 흔들립니다. 9월에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요. 투자 등급을 매기자면 단기, 보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추가 조정 가능성 있습니다. 조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중기, 매수, 조정이 왔을 때는 매력적입니다. 150에서 180달러 구간이 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 AI 인프라 성장에 수혜줍니다. 장기 적극 매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보상받을 가능성 큽니다.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기업입니다. 분산 투자 원칙만 지키면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스테라랩스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CT의 275달러 목표가,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AI 혁명이 만들어낼 새로운 인프라 생태계에 대한 월가의 큰 기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9월의 25% 급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가격이 지나치면 언제든 조정받는다는 것.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스테라랩스는 AI 시대의 인텔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과대평가된 일시적 열풍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이 3년 안에 나올 겁니다.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입니다.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장 201달러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150에서 180달러로 조정 온다면 그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하실 건가요? 변동성만 감당하신다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은 어떤가요? 리스크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나요?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에 맞춰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따라가지 마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세요. 그게 결국 이기는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국 주식 한 스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